수학 1 수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14번이고요. 일반각과 호도법 그 삼각함수부터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도 많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나중에도 계속 써먹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영상 잘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수업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 바로 일반각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각도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 각도기 들고 이렇게 막 재는 걸 각도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각도라는 거는 엄밀하게 다 정의가 있어요. 어떤 정의가 있냐?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직선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두 반직선이 필요로 하다. 요게 우리가 수학을 앞으로 계속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표현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반직선이 필요로 하고 그 중에 기준이 되는 선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시초선이 뭐다? 바로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기준이 되는 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x축이 시초선이 되는 거야. 여기다 써줄게요.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x축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x축 자체를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점에서 시작해서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초선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지. 요거를 시초선. 자, 그러면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반직선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얘들아 아무거나 점을 찍어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P라는 점을 찍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원점 O하고 이 P를 이어주면 뭐가 만들어지니? 바로 직선이 만들어지죠? 반직선이, 그지? 쭉 이어지는 이렇게 반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각도가 생겨. 어디? 바로 요렇게 각도가 생기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바로 시초선이 필요하고 시초선은 근데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의 방향, 반직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경이 꼭 필요하다. 동경. 그럼 동경이라는 건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점이야, 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점을 딱 좌표 평면에다가 찍으면 무조건 원점하고 이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요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반직선 자체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사이의 각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무슨 각이다? 일반각이다라는 얘기지. 근데 항상 각도는 얘들아 양의 방향으로 각도를 측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경을 여기다 찍었다고 해보자. Q를. 그러면 얘는 원점하고 원의 중심이 아니라 0,0하고 이 Q랑 이어주면 이렇게 반직선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럼 각도가 여길까? 절대 아니야. 여기가 일반각이 될 수가 없고 각도는 항상 무슨 방향으로 측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면은 요렇게 돌아가야겠지, 그지? 요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요가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인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양의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각도. 각도는 항상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이다. 요거 꼭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걸 이제 또 배워야 되는데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 그럼 시초선하고 동경이 다 주어져서 각도가 지금 표현된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라고. 근데 얘들아 이 알파라는 값이
얘가 그냥 생으로 이렇게 알파만을 의미할지 아니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한 바퀴 돌아서 이 P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바퀴를 돌아갖고 P에 도착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X라는 시초선하고 P라는 동경하고 나타내는 각이 알파라고 했을 때 그냥 요게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렇게 P로 도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바퀴를 돌아서 도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각도가 명확하게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세 바퀴 돌았다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바퀴를 몇 도라고 하냐면 360도라고 하거든? 그지?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라고 합니다. 그럼 요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한 바퀴 360도에다가 n을 곱해주는 거예요. 왜? n을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반각을 표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여기서 n은 정수값을 의미해요. 정수값. 그래서 만약에 n이 0이면 어떤 각을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n이 0이면 한 바퀴도 안 도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이 만약에 0일 때는 요 알파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n이 0일 때는 바로 요 각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n이 1이라고 해볼까? 근데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바퀴 도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시초선에서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알파까지 이렇게가 바로 n이 1일 때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n이 2일 때는 두 바퀴 돌고 n이 3일 때는 세 바퀴 돌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경이 얘가 딱 여기 딱 쓰여져 있을 때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한 표현을 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시초선이 반직선 OX일 때 210도를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럼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원점 딱 찍어주시고 그럼 X가 필요하니까 시초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OX 시초선을 그려준 다음에 각도 21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한 대충 어느 정도 그리면 되냐면 요 정도 찍으면 되겠지, 그지? P를 한 요 정도 P를 찍어주시고 여기서 210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요게 210도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얘기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6번을 볼 건데 시초선이 OX일 때 OP가 나타내는 일반 각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가 시초선인데 여기가 동경이야. 그지? 그럼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까지 250도네? 그지?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250도라고 나타내면 틀리겠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뭐라고 해야 돼? n 더하기 250도라고 해야지만 일반 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세타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7번을 보면은 390도인 각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의 꼴로 나타내 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390도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x축, y축을 그어준 다음에 390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OX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 시초선이 있는 거지. 요 OX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가 이미 돌아간 거야. 왜냐면 390도잖아. 그럼 360도보다는 크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는 이미 돌아갔어. 요렇게 한 바퀴는 돌아갔고 추가로 몇 도 가면 되니? 추가로 30도를 더 가면 되죠. 그럼 3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추가로 30도를 더 가주면 동경의 위치는 요렇게 존재하겠다. 그지? 추가로 30도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동경의 위치는 요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나타내는 각이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390도를 나타내는 일반 각은 360도에다가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30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기가 390도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n이 얼마일 때? 뭐 1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쭉쭉 풀어보시고 9번도 한번 보자. 9번은 마이너스 1410도거든? 그럼 마이너스 1410도면은 얘들아 몇 바퀴를 회전을 해야 될까?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각도가 나왔잖아. 그 음의 각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쌤이 아까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이렇게 y축 그리고 x축을 그렸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세타의 양값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그럼 뭐냐면 세타의 음의 값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세타의 양의 값, 시계 방향으로 가면 세타의 음의 값인데 지금 음수가 나왔잖아, 그지? 각도가. 그래서 우리는 음의 방향으로 지금 몇 바퀴를 돌려야 돼요. 왜냐면 한 바퀴 돌리면은 몇 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60도가 되는 거고, 그지? 두 바퀴 돌리면은 몇 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리면은 마이너스 720도가 되는 거지? 한 바퀴 더 돌려야겠다, 마이너스로, 그지? 한 바퀴 더 돌리면은 몇 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제가 이거 계산을 해야겠는데? 마이너스 1080도인가? 그지? 360에다가 3 곱하면 되니까. 맞지? 1080도. 그 다음에 4바퀴까지 돌려볼게요. 4바퀴까지 돌리면은 360도에다가 4를 곱하면 1440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바퀴나 돌렸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440도인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440도에서 이게 뭐야? 이게 360도를 마이너스 4만큼 곱한 값이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몇 도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410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플러스 30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인데 n의 값이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을 배울 건데요. 앞으로는 이 각도, 도자 쓰는 거를 많이 표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30도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앞으로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이렇게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호도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라디안 각이라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라디안 각. 그럼 라디안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1라디안이라는 건 뭐냐면 1라디안이라는 거는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일 때 반지름의 길이 외에 상관없이 뭐가 항상 일정한 각의 크기냐면은 바로 1라디안.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일 때 반지름 길이 R에 상관없이 항상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값을 우리가 1라디안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야. 근데 호의 길이가 R이 돼야 된대.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해 봐봐. 아이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30도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30도라고 해보자. 반지름의 길이는 10이야. 이때 호의 길이를 구해보래. 그럼 너네 어떻게 구했었지? 먼저 2파이 r, 그죠? 원의 둘레에다가 거기다가 뭐 곱하는 거였지?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30도 이렇게 곱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r이 10이기 때문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 하면 20파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서 360도분의 30이니까 1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12분의 20파이 뭐 이렇게 표현했었거든. 호의 길이를. 여기 길이가 12분의 20파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호의 길이가 R이 돼야 된대. 자, 그럼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자. 일단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겠죠.
거기다가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네? 그지?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 이때 얼마가 되는 거? 호의 길이가 R이 되도록 하는 거. 이 각을 우리가 바로 라디안 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각의 크기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이다 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알파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알파라는 값은 양변에 R을 약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0도 넘기고 2파이를 넘겨주면 2파이분의 360도라고 쓸 수 있죠. 요 위의 식에서. 그럼 분모 분자를 2로 나눴을 때 파이분의 180도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 알파각을 뭐라고 한다? 1라디안이다 라고 한다 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1라디안을 아는 거는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물론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정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앞으로 파이랑 뭐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파이랑 180도라는 각과 똑같다. 각을 이렇게 변환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파이가 180도기 때문에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30도가 왜 6분의 파이인지 알겠어요? 30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6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에 의한 각이라고 하고, 60분법. 왼쪽에 있는 각을 우리가 호도법에 의한 각인 거예요. 알겠죠? 호도법.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로 많이 쓰냐? 요 호도법의 각으로 많이 표현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1번 문제를 보시면 1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럼 쌤 160도를 어떻게 나타내죠? 원칙은 이거야. 160도 대 세타는 뭐 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각도가 160도죠. 근데 우리가 비교할 게 뭐지? 360도랑 180도랑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세타 대신에는 파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180도랑 파이랑 같으니까 160도도 세타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럼 요 비례식을 계산하면은 180도에다가 세타를 곱했을 때 160에다가 파이 곱한 거랑 같죠? 그럼 우리 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180분의 160 파이다. 그럼 얘는 약분해주면 2로 약분해보면 90분의 80이고, 거기서 10으로 또 약분해주면 9분의 8이 되죠. 그래서 9분의 8파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공식으로 접근한다면은 앞으로 일반각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일반각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호도법 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각에다 앞으로 뭘 곱하면 된다 얘들아?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번도 볼까요? 14번은 호도법을 60분 각으로 바꾸라 이거거든? 그럼 9분의 10 파이가 나와 있지? 그럼 여기다 너네가 뭘 곱해야겠어? 자, 아까는 우리가 뭘 곱했었죠, 위에서? 자, 보시면은 위에서는 180분의 파이를 곱했었거든요. 호도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려면 얘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니? 파이 약분되고 2구 20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분법으로 나타내면 200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객관식 문제들 천천히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쌤이 설명한 내용이고,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20번은 쌤이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3분의 8파이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더하기 세타로 지금 표현해라 이건데, 그럼 3분의 8파이를 얘들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지? 일단 180도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일반각을 어떻게 나타냈었는지부터 기억해보자. 아까 어떻게 나타냈었지? 일반각 알파를 어떻게 나타냈었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요렇게 표현했었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60분법에서 쓴 방법인 거고, 우리가 이걸 호도법으로 바꿔야 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되지? 그 각도, 이렇게
도 표시가 돼 있는 거를 전부 다 파이로 바꿔주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180도가 파이랑 같은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360도는 몇 파이겠어? 2파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얘가 어떻게 바뀌냐? 2n 파이가 되는 거예요. 2n 파이. 2파이인데 n을 가운데다 쓴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호도법에서의 일반 각인 겁니다. 그러면 3분의 8파이는 자, 3분의 8파이라는 거는 3분의 6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3분의 6파이가 몇 파이지? 2파이잖아. 그럼 2n파이가 된 거야. 더하기 3분의 2파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n에다가 얘는 지금 2n파이 더하기 일반 각이 3분의 2파인 건데 n의 값이 얼마다? 1이다. 요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타를 일반 각 알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자. 22번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5분의 1 파이거든? 그럼 얘들아, 또 일반 각은 항상 양의 값이에요. 알겠죠? 여기 들어가는 세타는 항상 양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1 파이를 표현하려면 얘들아,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얼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얼마다? 그러니까 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세타인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세타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1 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타는 얼마죠? 세타는 5분의 요거 이항시키면은 얘는 5분의 10파이니까 5분의 9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알파는 얼마다? 2n파이 더하기 5분의 9파이다. 근데 이때 n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번까지만 일단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 사분면의 각 요거를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